처음에는 엄두가 잘 안 났어요.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너무 힘들었거든요. 다이어트라는 영역으로 조금 좁혀서 말씀을 드려보면 먹는 거, 특히나 야식을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에 조금 답을 찾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 머리를 그냥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다이어트 실패를 극복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제 나름의 썰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 인바디 점수를 공개하자면 최근 기준으로 81점이 나왔어요. 주로 상체 위주로 잘 먹으면서 이렇게 운동을 좀 했더니 근육이 정말 약간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체지방률 11%, 모든 지수들이 거의 다 정상인 상태예요. 너무 좋고 사실 뿌듯하고, 아무튼 뭐 기분이 좋습니다.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비만인 채로 살았던 제가 40대가 되어서 드디어 적정 체중을 찾았다라는 게 사실 부끄럽기도 하고, 제 스스로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왜 그렇게 살았나 후회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인바디 점수뿐만 아니라 제가 목표로 하고 있던 그런 이상적인 제 몸 상태,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정말 노인이 돼서도 제가 원하는 그런 신체 능력, 몸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있으니까 아직 갈 길이 멀죠. 그 말은 평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이어트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냥 이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을 그냥 평생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엄두가 잘 안 났어요.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너무 힘들었거든요. 막 참아가면서 먹는 거 줄이고, 그 좋아하는 치킨도 못 먹고, 운동? 정말 이 힘든 걸 또 계속 해야 되나? 운동이 싫어서 잘 안 먹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100번 공감합니다. 저도 정말 그랬어요. 근데 저의 의지로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나오고 나서 살아보니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좋아졌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요. 직장을 탁 그만두자마자 제가 느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너무 엉망이구나. 제 몸도 정신도 인지 능력 다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를 바꿔야 되겠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지금 안 바꾸면 영원히 못 바꾸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부터 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이 봤던 책들이 보통 독서를 처음 하다 보면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게 돼요. 자기계발서를 극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소용없다, 필요 없다, 판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에게는 아주 유용한 실용적인 판타지였어요. 독자들에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판타지를 준다라고 해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무지한 저한테는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냥 그게 밑단에 깔렸어요. 특히나 이제 그런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의지력, 이런 것들도 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배웠는데, 그렇게 이제 저를 바꾸기로 결심하고 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해봤죠.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정말 원대한데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꾸준히 실행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한 2, 3일은 잘 해요. 잘 하다가 하루는 또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또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죠. 그냥 저만 탓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라는 영역으로 조금 좁혀서 말씀을 드려보면 먹는 거, 특히나 야식, 왜 한 밤 11시, 10시 이 정도 되면 그 배달 어플로 손이 가잖아요. 그거를 참 못 끊겠더라고요.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에는 막 그런 것들을 또 먹게 되고, 또 다음날 일어나면 후회하면서 그걸 또 막 태우겠다고 열심히 또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크게 이게 맞나, 그래서 참 힘들었었고요. 얼마 전까지도 그랬어요. 계속 그게 반복이었다가 왜 그럴까, 왜 내 의지력은 이렇게 보잘것이 없나,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자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문구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누가 그랬어요. 의지력은 사실 소모품이다. 다 써버리면 그냥 연료가 바닥난 차처럼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지력이라고 하는 게 뭐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의 능력은 뭐 한계가 없어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사실 절대적인 그런 양이 정해져 있다? 그 말이 조금 저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의지력을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서 더 막 나를 갈고 닦고 뭐 더 열심히 훈련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뭐 습관도 그렇죠. 이걸 내가 꾸준히 하지 못하고 내 의지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은 습관이 들지 않아서다. 그래서 뇌에서 그런 저항감 같은 것을 줄이려면 쉽게 할 수 있도록 몸에 익혀야 된다. 뭐 이런 이론들도 많아서 그렇게도 많이 해봤는데 뭐 그것조차도 사실 의지력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좀 힘들었는데 이 의지력이라는 것을 키우는 것보다 이 의지력을 아껴 쓰면 어떨까? 그러니까 의지력이 계속 떨어지는 이 의지력을 갉아먹는 여러 가지 요인들, 내가 에너지를 써야 할 뭐 여러 가지 일들, 생각들, 뭐 행동들 이런 것들을 조금 관리를 해 나가면 어떨까? 그러면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기 전 막 이럴 때 사실 하루를 이렇게 살다 보면 의지력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소모품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자기 전에도 뭔가 이 의지력이 좀 남아서 내가 뭐 야식을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에 조금 답을 찾은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잠인 것 같아요.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잠을 제 기준에서 한 7시간 이상을 자면 의지력이 100% 정도가 다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100% 충전돼 있는 상태에서 큰 사건이 있지 않는 한 조금 남길 수 있잖아요. 절대적인 내 의지력이 꽉 차 있으니까. 근데 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수면 시간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느낌상으로는 저녁 6시가 되기도 전에 이 의지력이 다 고갈이 돼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지력이 고갈이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돼요? 내가 이성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머릿속에서 온갖 핑계를 대서 다 무마시켜버려요. 저녁에 나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 만들어 놓은 잡곡밥에 건강한 반찬과 단백질 위주의 그런 식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전에는 스트레칭을 하고 명상을 하고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좀 멀리하고 책을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스르르 잠드는 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 의지력이 이미 다 고갈돼 버린 상황에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 머리를 그냥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악순환의 신호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먹게 돼요. 먹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먹을 때도 좀 도파민이 팍팍 나올 수 있는 그런 달고 맵고 짠 음식들을 찾게 되죠. 기름지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먹으면 생존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유전자에 각인이 돼 있는 거죠. 이런 걸 먹어야 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라고 이미 우리 몸에 다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을 찾게 돼요. 세상에 많은 똑똑한 마케터들은 이런 음식들을 아주 예쁘게 그리고 멋있게 포장을 해서 매일매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너무너무 찾기가 쉬워요. 그러니 덥석덥석 먹게 됩니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배달이 되고요. 다음날 일어나요. 전날 밤에 그렇게 늦게 먹었으니 소화가 잘 될 리가 없겠죠. 잘 때도 당연히 장기들도 쉬어줘야 되는데 기름지고 맵고 짜고 달고 이런 음식들을 먹었으니 또 안에서는 또 장기들이 열심히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오래 잔다고 해도 그 수면의 질이 나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스트레스가 머릿속을 꽉 채우고 내 의지력은 바닥을 치고 운동, 몸에 좋은 음식 이런 것들보다 또 그런 정크푸드들을 먹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자꾸 먹게 되면 살이 안 빠져요. 더 찌죠. 그럼 또 스트레스를 또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또 살아가요. 그러다가 다시 각성하고 의지력이 좀 충전이 됐다.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회사 일이든 뭐든 여러 가지 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이 또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이 의지력은 또 고갈이 됩니다. 또 먹죠. 잠을 못 자요. 그러면 또 실패합니다. 이런 악순환의 신호탄인 이 잠이라는 게 참 30분 혹은 1시간 이 정도만 차이가 나도 다음날
너무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잠을 푹 잘 수 있을까? 이걸 사실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다이어트를 정말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매번 실패하신 분들, 정말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먹어야 된다, 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움직이면 빠진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머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참 이 다이어트라는 거,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뭐 악으로 깡으로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해서 직장을 다닐 때도 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체중을 좀 많이 줄였지만 날씬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로 한 2년이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 의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게 먹는 것보다 그리고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행돼야 될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밤에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반드시 꼭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본 여러 대중의학 서적이라든지 운동에 관련한 책이라든지 자기계발서에서 보면 이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워낙 너무너무나 많이 강조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그렇게 교육받은 저 같은 세대들은 참 안타까운 시절을 살아왔죠. 괜히 잠을 많이 자면 게으른 것 같고 인생을 뭔가 낭비하는 것 같고 그런 인식 속에서 저희가 살아왔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만 이걸 알고 있는 이상 알면 해보면 되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확실히 도움이 돼요. 전에는 9시 정도만 되면 그냥 아내랑 뭘 먹을까, 사실 육아를 하다 보면 아내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저도 그렇고 저녁에 이제 애를 재우고 뭘 먹는 게 항상 저희 부부의 낙이었는데 요즘에는 그걸 주도하던 제가 이제 조금 자제를 하고 있으니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약간 배가 고픈 상태로 내일 진짜 맛있는 거 먹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상태로 그래도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잠에 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그렇게 이제 악순환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하루의 마무리를,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이자 그 정말 중요한 시작을 신경 써서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해야 여러분의 의지력이 충전이 됩니다. 안 그래도 의지력이 계속 깎이고 있는 상태인데 참아야 되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러니 정말 잠이라도 잘 자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모든 이 악순환의 시작이 이 의지력이 고갈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그런 고리가 탁 끊어져 버리면 일단 망가져요. 다시 회복하는 것은 개인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행동들이 계속 반복되면 그래도 계속 몸에 뭔가 데미지가 쌓일 거고 일정의 차질이 생길 거고 잠을 좀 푹 자자. 이게 가장 우선이 돼야 다이어트든 본인이 하고 있는 그런 일이라든지 도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큰 일들, 이런 것들을 좀 삐걱대지 않고 잘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